지금 세계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한국 소녀가 있는데요. 시작은 아주 평범한 단 하나의 수학 문제였습니다. 김치 국물 자국이 선명한 낡은 교과서를 든 아시아 소녀가 문제를 풀자 스탠포드 교수도 입을 다물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타국에서 대한민국의 소녀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동부 윈스턴 아카데미. 브라운대에서 차로 15분 거리. 매년 아이비리그 입학생을 줄줄이 배출하는 수학 명문고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발을 들인 지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여전히 교실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아침 제시카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스탠포드 수학 박사 출신인 제시카 선생님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지만 이날은 특별히 뭔가 계획된 듯한 눈빛이었죠. 오늘은 여러분의 실력을 시험해 볼 겁니다. 계산기는 금지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복합 미분방 정식과 극한값 계산, 거기에 도함수 그래프 분석까지 더해진 문제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학교 상급 과정에서나 다룰 법한 복합 미적분 문제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고등학생 수준을 넘는 것 같은데요. 앞자리에 앉은 애단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실이 서서히 고요해졌고 누군가는 볼펜을 돌리다 멈췄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계산기를 집어들다 다시 내려놨어요. 네, 맞아요. 이건 대학생도 풀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못 풀 거라는 걸 압니다. 제시카 선생님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기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선생님의 시선이 가끔 제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문제는 시험이 아니라 관찰, 어쩌면 저를 향한 어떤 시험 같은 거였던 겁니다. 학교에서 최고의 수학 천재로 불리는 해나가 문제를 노려보며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곧 좌절한 표정으로 포기했습니다. 교실 전체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아무도 안 풀 건가요? 제시카 선생님의 질문에 교실은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하다 이내 책상으로 떨어졌죠. 그 순간 저는 책상 아래에 숨겨두었던 수학의 정석을 꺼냈습니다. 김치를 먹다 국물이 튀어 얼룩진 표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본 후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한국 중학교 과정이라 이미 배웠어.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풀어봐도 될까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시카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모든 학생이 일제히 뒤를 돌아 저를 쳐다봤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기도 없이 맨손으로 분필 하나만 들고 천천히 칠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수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치 국물 묻은 한국 교재 한 권이 스탠포드도 무릎 꿇게 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한국에서 온 17살 유학생이죠. 3개월 전 인천공항에서 생애 첫 비행기를 탔어요. 어머니는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민지야,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서 못해준 꿈을 거기서 이루렴. 엄마가 늘 기도할게.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죠. 유학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수학 경시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했을 때 받은 장학금이 저를 미국으로 이끌었어요. 보스턴 외곽의 작은 고시원 같은 원룸이 제 집이 되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저는 매일 밤 전기장판 위에 앉아 공부했어요. 도시락은 언제나 김치 한 조각과 계란 프라이 하나가 전부였고 저녁엔 라면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책상 위엔 누렇게 변색된 수학의 정석, 그리고 EBS 강의 필기 노트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 보물이었던 것들이죠. 학원은 안 다녔어요. 집에선 인터넷도 잘 안 됐고요.
제가 한국에서 선생님들에게 항상 하던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EBS는 무료였고 정석책은 중고 서점에서 1,000원 주고 샀거든요. 어머니는 야근으로 늘 집에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문제를 풀고 잠들기 전엔 EBS 강의를 재생해 놓은 채 눈을 감았어요. 돈이 없으면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공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더 오래, 더 많이, 더 외로워야 했죠. 그리고 또 공부가 저를 달래주는 친구였어요. 윈스턴 아카데미 첫날, 저는 교실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수학만큼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언어였죠. 하지만 말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거기 조용한 한국 소녀, 넌 이름이 뭐니? 어느 날 해나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학교 최고의 수재였던 해나 앞에서 저는 더듬거렸어요. 저, 김민지야. 어머, 소리 좀 크게. 안 들려. 해나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서로를 쿡쿡 찔렀습니다. 김치 냄새 나는 애가 뭐라고 하는 거야? 금발의 제시카가 코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렸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프게 조여왔어요. 야, 너네 좀 그만해. 해나가 친구들을 제지했지만 그녀의 눈에도 비웃음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지. 그래, 민지. 너 항상 그 책만 보더라. 그게 뭐야? 해나가 제 책상 위 낡은 수학의 정석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수학책이야. 한국 수학. 그게 뭐 대단한가 보네. 해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돌아섰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 책을 펼치고 빨간 펜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김치를 먹다 국물이 튀어 책 모서리가 얼룩지기도 했지만 그 책은 저에게 고향의 향기였어요. EBS 강의를 들으며 자막으로 이해하고 풀이를 따라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영어 실력으로는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5번씩 다시 풀었고 수학의 정석은 3번을 완독했어요. 제 노트는 빨간 펜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지, 괜찮니?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제시카 선생님이 수업 후에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공부할 때 혼자가 편해요. 너의 수학 노트를 봤어. 놀라운데 특히 미적분 부분이. 너 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한국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날 이후 제시카 선생님의 시선이 종종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제시카 선생님이 불가능해 보이는 풀이의 문제를 칠판에 적은 날 말이죠. 제가 손을 든 순간 교실 안은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없던 아시아 소녀가 스탠포드 수준의 문제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 실패를 기대했던 걸까요? 민지, 정말 해볼래? 제시카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는 소리만이 교실에 울렸어요. 뒤에서 해나와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분필을 손에 쥐자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고시원에서 문제를 풀던 그 수많은 밤들이 제 손을 이끌었어요. 눈을 감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신 후 분필을 칠판에 대었습니다. 대칭성을 이용하면 간단해져요.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칠판에 풀이의 변환식을 적고 테일러 급수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대칭성을 활용해 해를 구했죠. 문제의 핵심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석 예제 7번하고 구조가 거의 같아요. 함수의 대칭성을 활용하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거든요. 분필 소리만 들리는 교실에서 저는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마지막 등호를 그리고 답을 동그라미 쳤어요.
완성했습니다. 돌아서자 제시카 선생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눈은 제 풀이를 빠르게 훑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경외감이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니? 제시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선 이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대칭성을 활용한 풀이의 변화는 수학의 정석 심화 과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풀었던 문제의 사진이 교실 게시판에 걸렸고 놀랍게도 스탠포드 수학과 교수 로버트 앤더슨이 직접 학교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퍼졌어요. 이 풀이 누가 쓴 겁니까? 앤더슨 교수가 교무실에서 제 풀이 사진을 보며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식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답 풀이가 아니야. 대칭성 인식, 논리적 전개. 게다가 드모아브르 공식을 고등학생이. 일주일 후 저는 전교생 앞에서 문제풀이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 뒤편에는 앤더슨 교수, 브라운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지역 교육감까지 자리했어요. 민지야, 오늘은 자신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줘도 괜찮아. 제시카 선생님이 격려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칠판에 섰습니다.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었죠. 이 문제 역시 제가 한국에서 풀었던 문제와 비슷해요. 수학의 정석 예제 중에서요. 앤더슨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석, 그게 뭔가요? 제시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중고등학생이라면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1959년에 처음 출판됐고 지금도 수백만 부가 팔리는 거의 국민 교재 같은 책이죠. 저는 문제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EBS 강의 보며 배운 겁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새벽 일시에 들어가면 좀 덜 끊겼어요. 김치를 먹으며 문제를 풀었던 그날들, 잘못 틀린 국물이 수학의 정석 책 위에 남긴 선명한 흔적들이 떠올랐어요. 매일 밤 김치 한 조각 먹고 그 국물 묻은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저는 그걸 반복했어요. 페이지마다 김치 국물 자국이 있어 친구들이 김치책이라고 놀리기도 했죠. 앤더슨 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언벌리버벌. 한국의 수학 교육은 단순한 교과 과정이 아니군요. 이건 사고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민지 양, 당신은 천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한국 교육의 결과입니다. 교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최고의 수학 엘리트가 가난한 한국 유학생 앞에서 정식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어요. 부잣집 자녀들만 다니는 명문고, 고가의 과외와 최첨단 교육 장비. 그러나 김치 한 조각, 낡은 문제집 한 권, 그리고 정석 한 줄 외우며 살아온 제가 그 모든 시스템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공부는 간절함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날 교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스탠포드 교수 앞에서 수백 명의 수학 천재들을 침묵시킨 저였지만 저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앤더슨 교수의 방문 이후 발표회가 끝나고 제시카 선생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화려한 발표 후 제가 물어볼 질문이라면 더 심오한 수학 개념이거나 대학 진학에 관한 것일 거라 예상하셨을 테니까요. 제가 오늘 했던 말들, 문법 많이 틀렸나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울렁증이 심했어요. 한국에서도 말을 많이 하던 아이는 아니었지만 미국에 온 이후로는 아예 말을 삼켰습니다. 모국어로도 힘들었던 말하기, 낯선 언어로는 더더욱 어려웠기에 저는 자신을 감췄어요. 아니, 전혀. 오늘 내 발표는 완벽했어. 제시카 선생님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제가 교실에서 단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는지, 조별 과제에서는 묵묵히 노트만 필기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점심시간이면 카페테리아 가장 구석자리에서 차가운 김밥 3조각을 쪼개 먹고 있었는지. 한국에선 이걸 중3 때 배워요. 제 말이 교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학생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해나는 자신의 풀이 노트를 급하게 덮었고 앞자리에 조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눈치였죠. 중학교 3학년이라고. 그게 몇 살이지? 제시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15살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불가능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시카 선생님은 제 풀이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민지의 풀이가 너무 완벽해.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한국에서는 이런 내용을 정말 모든 중학생들이 배우는 거니?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지만 그때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한국 교육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짧은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학생이 이렇게 깊이 배우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 개념은 중학교 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심화학습을 하죠. CBS 기자들이 학교에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에 대해, 특히 수학 교육 시스템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두려웠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교육이 탄탄해요. 그리고 EBS 같은 무료 교육방송과 정석 같은 믿을 수 있는 교재들, 그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CBS 인터뷰 이후 제 사진이 학교 신문에 실렸고 복도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는 낯설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그냥 조용한 아시아 소녀였을 뿐인데 말이죠. 어느 날 오후 CBS 기자 크리스틴이 제 작은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교회의 낡은 건물 계단을 오르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곳이 제 현실이니까요. 여기서 공부하는구나. 크리스틴은 좁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누렇게 변색된 수학의 정석과 빨간 펜으로 가득한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벽에 붙인 포스트잇에는 영어 단어들이 빼곡했고 옆에는 전기장판이 접혀 있었죠. 이게 다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공부 공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을까? 크리스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책을 3번 읽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지만 계속 읽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틀린 문제만 5번 반복했고요. 크리스틴은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EBS 강의는 하루 3시간씩 들었어요.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반복해서 들었죠. 처음엔 강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5번씩 돌려봤어요. 그럼 학원은? 크리스틴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원요? 그런 건 다닐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는 밤 늦게까지 일하셨고 저는 그냥 스스로 살 길을 찾았어요. 크리스틴은 제 책상 위에 놓인 김치통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네, 제 간식이에요. 김치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변함없이 저는 김치를 먹으며 공부했어요. 냄새 때문에 기숙사 룸메이트들이 500m 밖으로 도망갔죠. 김치 괴물이라고 불렸어요. 500m라고. 크리스틴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학교 기숙사에서 일주일 만에 쫓겨난 기록이 있어요. 기숙사 사감이 제 방문을 열자마자 이게 무슨 냄새냐며 코를 틀어막았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복도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제 신발장에는 바이오 해저드라는 낙서가 붙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원룸으로 옮겨야 했죠. 그런데도 계속 김치를 먹었구나. 물론이죠. 김치는 제 에너지원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이 김치 괴물이라고 놀릴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요. 그날 밤 크리스틴이 떠난 후 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았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저는 갑자기 윈스턴의 수학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영웅은 저가 아니라 그 누렇게 변색된 교재 한 권과 EBS 강의, 그리고 저를 믿어준 어머니였습니다. 교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해나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제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제시카 선생님은 저에게 작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했던 제 방식이 이제는 미국 최고의 학교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죠. CBS 인터뷰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학교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의 마이클 교수였어요. 그는 예전에 스탠포드에서 가르쳤던 사람으로 앤더슨 교수가 제 풀이 사진을 보내자마자 직접 방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김민지 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가 교장실에서 말했다고 해요. 마이클 교수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그를 마주했을 때 저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내 풀이를 봤어. 정말 놀랍더군. 마이클 교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대학원생도 못 따라가는 풀이인데 어떻게 생각해낸 거지?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냥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마이클 교수는 더 어려운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의 미분방 정식, 대학 2학년 토, 쉽게 풀지 못하는 난이도였죠. 한번 풀어볼래? 저는 종이를 펼치고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대수적 풀이와 기하학적 풀이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접근했어요. 20분 후 저는 두 가지 풀이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마이클 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너는 직관과 논리를 동시에 사용하는구나. 이건 훈련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만의 것이 아니라 한국 교육의 힘이에요. 마이클 교수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수학의 정석을 보더니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수식과 그래프는 보편적 언어였어요. 이런 책 미국에서도 만들어야겠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이 책은 60년 넘게 개정을 거듭해온 교재예요. 한국의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책이죠. 저희는 이걸 정석이라고 불러요. 기본에 충실하다는 의미로요. 마이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지, 프린스턴에서 열리는 수학경시 대회가 있어. 내 학교가 참가하게 될 텐데 너도 꼭 참여했으면 해. 이 말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CBS에 방영된 날, 저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얼굴이 가득했고 자막에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이 미국 교육을 흔들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이 한국 소녀의 이야기는 미국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BS 무료 강의와 정석 한 권이 스탠포드를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화면 속 저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는 김치 국물 자국이 묻은 수학의 정석이 클로즈업되고 있었어요. 전기장판 위에서 하루 10시간 공부했어요. 그게 저의 학원입니다. 인터뷰 중 제가 한 말이 자막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민지야, 방금 내 뉴스 봤다. 미국 CBS에 우리 딸이 나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새벽까지 일하시던 그 시간에 저는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김치를 한 조각 꺼내 먹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제 김치는 이제 그저 가난한 학생의 간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여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